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낯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유익한 수다쟁이 컨설턴트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면사부에는 이 두 번째로 촬영을 오게 됐는데요. 네, 두 번째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말고도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예. 뭐 저는 보시다시피 남자입니다. 네. 결혼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농담이시죠? 저희 걸렸네요. 이런 부분 네.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저는 뭐 이제 펜텍에서 인사팀장을 했고 네. 또 기아 아시죠? 네, 네, 기아에서 인사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네. 지금은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 잡담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기대는 좀 많으세요. 네, 오늘 강현규 선생님 처음 네. 오셨는데요. 꼭 해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면사부에 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뢰가 있는데요. 바로 별명 짓기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웃집 누나로 인사를 드렸고요.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저는 현재 지금 학생회장으로 좀 학생회장. 별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생회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울리시네요. 선생님도 지금 그 별명을 하나 지어야 별명을 하나 되는데 지어주셔야 근데 되는데요. 이렇게 이쁜 누나가 옆집에 있으면 맨날 방울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까칠한 옆집 누나로 활동을 하고 까칠해요. 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을 좀 네. 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뭐 좀 큰 형이 어떨까요? 큰 형이요? 네네. 제가 뭐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뵙자마자 사실은 굉장히 막 믿음이 가고 좀 기대고 싶고 그래서 그쵸. 그게 맏형님 같은 뭐 이미지가 나이 났거든요. 들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그 네. 취준생들에게는 또 이게 선생님의 이미지보다는 또 형과 같이 또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 든 형이 아니라 큰 형입니다. 편안하고, 마무리 네. 수습하시는데 취준생들의 고생하셨- 큰 형. 네네. 네, 좀 알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따뜻한 맏형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네. 네. 시스템 엔지니어가 보통 어느 쪽에서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해외 나가서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과대 출신들보다는 이공계를 선호할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보고 나면 의외로 경영학이나 인문학에서 1등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면사부에 지원한 학생이요. 시스템 엔지니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스템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하나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IT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죠. 뭐 다른 말로 IT 기술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회사에 보면 통신 장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컴퓨터도 있죠. 많이 있고 네. 이런 장비들을 구축하고 또 이 장비들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네.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좀 선뜻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그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뭐 네. 지금 약간 이제 산에서 이제 필요한 또 전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면은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웹서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뭐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모두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어떤 네. 그런 시스템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짓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발 단계에서부터 구축이 되고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어떤 단계가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해 학생 가시는 회장님께서 부분이네요. 좀 자세히- 어렵게 다가올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들어서 굉장히 뭐 큰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직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가 보통 어느 쪽에서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학교 있잖아요. 네. 우리 학교 보면 전산실, 네. 전산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기업체도 그 IT 부서라는 게 있죠. 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산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또 금융권에도 뭐 IT 부서가 다 있죠. 네. 그래서 전에 보면 농협 같은 데는 이 IT 부서가 뚫려가지고 해킹당해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예, 이슈가 됐었죠. 중요한 네. 부서이고 그러면 제가 딱 듣기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것이 어떤 전문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좀 필요한 직무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회사의 전산이나 어떤 서비스를 책임지는 업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OS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유닉스와 같은 운영 체제에 대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우대받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약간 보안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크게 우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관련된 분야의 어떤 경험 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관련된 분야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염두 있게 좀 비중 있게 다루다 보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에 해킹이 굉장히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안 개인정보 기술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네. 보안 기술은 필수고 또 이제 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그 시스템에 관련된 또 IT에 관련된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특성상 교대 근무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대 근무. 그쵸, 그쵸. 네. 네, 그리고 늘 또 배전반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 관련해서 조심하는 이런 그 신중함도 필요하죠. 네. 교대 근무, 뭐 야근 이런 게 참 많겠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쵸. 전반적으로 업무가 좀 잘 돌아가게끔 그쵸. 관리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좀 체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대하는 편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성을 안 뽑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그 근무했던 기아에서도 보면 뭐 여성이 남성 이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남성을 주로 뽑는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전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네, 뭐 남성이 해야 될 일 또 여자가 해야 될 일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쵸, 좀 그쵸. 이런 부분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럼요. 네. 뭐 우리 옆집 누나 같은 분이 정말 들어온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네, 입사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대 출신들보다는 이공계를 선호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사실 뭐 이공계 출신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공계를 나오면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쪽을 나오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뭐 예를 들면 LG CNS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 이공계만 뽑던 관행을 바꿔가지고 뭐 인문계도 받아들였거든요. 네. 경영학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교육하고 나면 이공계가 많으니까 이공계가 1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험을 보고 나면 의외로 이 그 경영학이나 인문학에서 1등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봐요. 뭐 물론 이 사람 그 이공계를 나온 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또 이 IT를 하는데 필요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리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는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의외로 잘 맞는다. 그래서 빠르게 학습해서 이공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네, 특히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급변한 변화가 그렇죠. 네, 계속 이루어지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뭐 트렌드라든지 뭐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또 문과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네. 하게 되네요. 네네네. 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분에 씨를 심고 꽃을 피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통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한다면 그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 물을 주고 뭐 영양제를 주고 잘 관리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뭐 기가 막힌 네. 기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좀 네. 해보게 네.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그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 좀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이 시스템 엔지니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갔었을 때 가장 좀 더 유리한 쪽은 일단은 회사 내 전산팀에 있느냐 아니면 전산팀에 있으면 제가 볼 때 약간 몸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어떤 개발 이슈가 되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SDS와 같은 어떤 이 SI 계열의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다든지 회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보통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SI 업체라든지 그런 협력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웃소싱. 사실은 그쵸. 그쪽에서 사실 실력을 또 많이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몸이 좀 편한 걸 하고 싶다면 회사 전산팀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겠고 크게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다만 좀 더 힘들더라도 배우면서 하자고 한다면 개발업체에서 좀 더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회사의 전산팀에 있다가 대기업 전산팀에 가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벤처 회사의 어떤 개발 쪽에서 시스템 구축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통로들이 좀 많이 있다. 엔지니어로서. 네네. 그런 기회가 많이 있군요.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프 전략도 굉장히 좋은 그쵸. 전략입니다. 이런 작은 개발업체에서 열심히 실력 쌓아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네. 큰 업체로 대기업으로 점프하는 거죠. IT 산업이 계속 우리가 전망이 밝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시스템 엔지니어 쪽은 어떤가요? 전에 우리 구글에서 선정한 그 미래학자 있잖아요. 토마스 프레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장 전망이 밝은 쪽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우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이고 또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엔지니어도 맥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스템 엔지니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역도 점점 넓어질 거다.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그렇죠. 진출할 그렇죠. 기회가 그럼요. 많아지겠네요. 우리나라는 특히 IT의 아주 최적의 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특성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지금 또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곳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IT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K무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외 나가서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해외에서 직접 저희한테 수주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교 이 학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이 전산 시스템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질의 인력이고 비용은 그래도 아직은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또 그래서 그런 IT 컨설팅 업체에 소속돼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또 IT 해외 취업을 하나만 좀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한번 어떤 기사에서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좀 한국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자들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그 딱 한 가지 조언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다. 결론적으로는 뽑아놓고 다시 또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해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언을 좀 해줄 때 약간 관련된 내가 진출하고 싶은 어떤 국가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도 좀 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또 이렇게 기회, 많은 방법 찾아보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또 지원하신 또 그 지원자가 준비한 일상 영상을 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질 인재들이 모인 곳 대학. 학생들 저마다의 꿈을 위해 모인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오늘 면사포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조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취업동아리 티핑포인트 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제가 취업동아리 회장이긴 하지만 제가 취업 준비를 잘한다고 회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약간 막막하고 힘든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년 성실함만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조정우 씨. 그래서일까요? 취업 준비 하나만으로 벅찰 시기인데도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외의 빈 시간은 모두 아르바이트에 쏟고 있다는 조정우 씨. 활동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를 고치고 있는데요. 전공과도 딱 맞는 맞춤 아르바이트입니다. 힘들 법도 하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하루. 수업이 끝난 후지만 잠깐의 휴식도 없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얼마 전까지 응용 물리학을 전공했던 정우 씨는 보다 더 관심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공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생각한 신중하고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본격적인 취업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제일 먼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취업 동아리를 찾았습니다. 녹록치 않은 티핑 포인트의 회장직. 동아리 관리부터 전체 스케줄 조정까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우 씨의 손을 거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을 통해 조언 등을 주고받으며 실전에 대비 중입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3355 모여서 준비운동 중인데요. 바쁘디 바쁜 조정우 씨도 오늘은 함께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게 된 합창단.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정우 씨는 바쁜 시간 짬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습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잊을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부르는 것도 물론 했지만 대학교 때 합창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을 때 더 관심이 커졌고 그걸 통해서 또 여기 봅스 합창단을 또 하게 됐고 그에 나아가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뭐 음악이랑 관련이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갈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좁아지네, 그죠? 그렇죠. 음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떠세요?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그 나름 마지막에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 그 약간 음악이 3이라면 뭐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량이 한 7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잡고 있지 않나. 보통은 또 학생들은 음악만 좋아하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갖는 친구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는 나름대로 친구들이 많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방향성을 잘 잡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면 취업 어떤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다 하고 또 취업 동아리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근로도 하고 또 전공 수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포커싱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쁘게 사는 스케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바쁘게 살기는 살되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취업을 위해서 지금은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의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는 어쨌든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또 바쁘지만 실수가 네, 별로 없는 알맹이가 것 없을 같기도 수도 해요. 있다라는데 네, 큰 형님의 예리한 말씀. 큰형은 뭐 항상 보수적이니까 네.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럼요. 그런 게 굉장히 참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조정우 씨 학생이 좀 써온 이력서랑 자소서를 보면서 좀 네. 컨설팅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일단 사진을 보니까 더 늘씬해 보이네요. 화면보다. 지방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동물합의를 했잖아요. 네. 저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하죠. 저는 이 친구가 배짱이 정말 두둑한 친구입니다. 자소서를 이렇게 쓰고도 취업할 생각을 했다는 게 간이 굉장히 큰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어디다 흘리고 온 겁니다. 떨어뜨리고. 일단 사진을 보니까 네. 여기서는 조금 더 늘씬해 보이네요. 화면보다. 네. 사진이 지금 아르바이트생으로 응시하는 사진 아닌가요? 양복도 네. 안 입고 그렇죠. 네. 네. 머리도 흐트러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일단 사진을 조금 다시 준비하는 걸로 그쵸. 네네네. 하셔야 싹 될 것 바꿔야죠. 같아요. 네. 네. 또 인적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희망 기업이 저는 좀 YG라고 좀 본 게 약간 좀 YG를 가장 또 선호하는 또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또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보가 좀 많이 그런 없는 부분에서 편이에요.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다만 엔터 관련된 좀 기업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다소 네. 약간은 좀 연봉이 좀 낮다는 건 좀 학생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터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네. 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까지 해놓고 나중에 연봉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그렇죠.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염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티스트 위주로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 이런 그렇죠. 거에 현혹이 돼서 그렇죠, 직원들의 일이나 그런 그렇죠. 체계를 좀 네네. 자세히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강의를 나가는데 네. 용인에 있다는 건 마음에 듭니다. 아,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네. 말씀을 이건 해주시고. 농담이고 지방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네. 저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하죠. 저 부분은 이제 취업 의지나 열망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친구가 취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네. 주소에 대해서 저도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24시간 체제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근거리 거주자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용인에 사는 게 네. 좀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좀 판교라든지 분당 쪽에 약간 그 IT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많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외 활동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마지막 티핑 포인트 있잖아요. 네. 취업 동아리 활동 이 부분은 빼주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그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활동, 취업에 대한 스킬을 익혔다는 건 좋은 내용이 아니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데 네. 취업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잔재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쵸. 빼거나 아니면 바꿔주는 게 좋죠. 그렇지. 가끔 저런 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또 네. PT 면접이라는 걸 연습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냥 프레젠테이션 모임 같은 걸로 모임. 좀 해서 좀 한다든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저는 이 대내외 활동을 좀 더 보면서 느낀 거는 네. 필요한 것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체 입장에 봤을 때 뭐 합창단에 뭐 2번이나 껴있고 거기다 네. 취업 동아리 활동 있고 그냥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스터디 활동이라든지 네. 학회 활동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게 좀 더 요긴하지 않나 직무와 연결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현재 근로 학생으로 근무를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을 차라리 넣어줘서 그쵸, 그쵸. 시스템 관리 네. 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합창단 활동을 넣을 때도 합창단 활동이라고만 넣는 게 아니라 무슨 그쵸. 대회 준비라든지 무슨 그쵸. 행사, 주요 행사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넣었으면 네네. 좀 좋겠다라는 다소 생각이 그런 부분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본인의 직무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직무 관련 내용으로 바뀐 다음에 그 부분이 맨 위로 가야죠. 그쵸.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또- 과 특성상 또 이 과 과제라든지 그렇죠.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는 제가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역시 큰형님, 네.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어디다 흘리고 온 겁니다. 떨어뜨리고. 네, 그러면 우리 이력서는 마치고요. 자기소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 친구가 배짱이 정말 두둑한 친구입니다. 자소서를 이렇게 쓰고도 취업할 생각을 했다는 게 네? 저는 여기서 대침 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간이 굉장히 큰 친구가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소서 첫 부분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서는 본인의 필살기를 묻고 있거든요. 네. 너 직무 수행할 준비가 됐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직무에 대한 강점이 결론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읽기 싫은 자소서입니다. 아, 네.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오셨는데. 일단 저도 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무엇인가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핵심 포인트는 항상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구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읽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자소서 보면 2, 3분 이상 보는 경우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류 하나만 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잘 쓰는 학생들은 딱 보면 강점이 딱 들어오거든요. 네. 자소서는 쉬워야 됩니다, 사실. 네. 아니 우리 집안 문제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아, 네, 복잡한 근데 집안 여기 와서 일이라는 이 얘기를 학생이 가지고 갑자기. 고민하기 싫어요, 나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도 쉬운 거 좋아한다는 거죠. 네, 읽기 쉬운 게 참 잘 쓴 자소서다 그럼요. 이런 거 우리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왜 헤드라인을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헤드라인을 넣으면 네. 딱 그 헤드라인을 보고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수단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생각하는 학생이 마음에 안 드신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생각마다 나오는 끝날까? 그 자체는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말하고 있는 사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 자체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딱히 어떤 경쟁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확신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또 하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차라리 저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갖다 넣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말 내세울 만한 어떤 뭐 경쟁력, 강점을 제시하고 이 강점을 입증하는 근거와 사례를 경험으로서 제시하면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게 아쉽더라고요. 너무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죠?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항목이네요. 네. 네.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 중요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꼭 전공에서 익힌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배웠던 것들 여기다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준비한 것들이 나와주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3번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신도 여러 회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한두 개가 아닌데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음향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누님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죠? 늙어 보이네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뭐 시스템 엔지니어든 전산 관리자를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데 지금 음악에 대한 얘기를 뭐 처음에 저는 서두에 좀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해석과 더 뭐 매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너무 지금 그 이야기 아까 영상에서 봤었을 때는 음악 3에 역량을 7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음악을 거의 한 8, 9를 지금 강조하고 실제로는 결과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지적해드리자면 사실은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봤는데 약간 띄어쓰기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본적인 띄어쓰기, 네네. 그다음에 직무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 네, 이런 주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준비를 잘 했는데 또 실제로 또 만나보면 네네.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그래서- 학생인지 네. 기대가 되네요. 직접 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아, 면사포에서는 항상 지원자가 읽은 스피치를 해주는데요. 중요하죠.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조정우라고 합니다. 단국대학교 취업동아리 음악을 좀 해서 그런지 회장을 소리가 좀 잘 역임하고 울리는 것 있고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로 촬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취업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또 저 자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을 동아리 회원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후배들에게한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정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계속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들고요. 또 일단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그건 아니죠? 않습니다. 네. 잘생겼는데 네, 그죠? 잘생겼죠. 얼굴은 그런데 잘생겼습니다. 너무 헤어스타일로 그 자기의 멋진 답답하게? 매력을 좀 너무 가려서 제가 좀 더 보고 싶은데 가려줘서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게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자기소개하면 사실 단국대학교 4학년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여기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첫인상이잖아요. 이게 면접관을 대하는 첫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직무와 연관시켜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처음부터 맥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다소 약간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네.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계속 네네. 주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조정우 씨 네. 직접 만나보고 실제로 면접을 보는 게 어떤지 네. 네, 지금 많이 그렇죠. 긴장하고 한번 기다리고 만나봐야죠.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만나보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그렇죠.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네. 의외의 매력이 또 있을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